안녕하십니까. 주식투시경의 윤정부입니다. 자, 시장이 강세를 띨 듯 띨 듯 못 들고 있다 보니 좀 많이 짜증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에 뭐 짜증스러운 정도만이 아니고 내 자산에 대한 수익이 크게 발생돼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 보니까 조금 머리 아픈 부분도 있죠, 사실상. 어찌됐든 지금 시장의 흐름은요, 상당히 긍정적인 위치에 놓여져 있다는 겁니다. 시장이 여기서 더 흔들려서 내려간다? 당연히 그럴 수는 있겠죠. 그렇지만은 결과적으로는 윗방향성의 흐름이 될 가능성이 높다. 윗방향일 수밖에 없다. 농담하는 게 아니고요. 시장의 지금 유동성이 어마어마하다라는 건 아시잖아요. 실예로요. 2020년 1월 2일 유가증권 시장의 마지막 거래대금 5조 미만인 날. 거래대금 5조 미만인 날이요. 2020년 1월 2일이었단 말이에요. 코스닥 시장은 뭐 1월, 2월 달까지 계속 5조 미만인 날들이 있었고요. 그 흐름이 2011년 1월 11일 날 얼마 터진지 아세요? 거래대금이 44조 4천억.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10조에서 15조 사이에 거래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시장이 밋밋하죠. 여기서 시장이 다시 강도 있게 돌리게 되면 전기전 접종에서의 거래대금이 수반되고 그 흐름 속에서의 시세 분출이 나오기 시작하면 거래대금은요. 유가증권 시장 기준에 20조 이상, 코스닥 마찬가지고요. 그럼 뭐 난리 나는 거죠. 그 흐름을 기준을 잡으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시장이 무너진다라고 생각한다면 뭘 하고 주식을 합니까? 쉬셔야 되는 게 옳은 거예요. 경기가 그만큼 긍정적이다. 미국의 테이퍼링 그리고 미국의 금리 인상, 경기가 좋아지면서의 정책이다. 아시겠죠? 다른 거 생각하지 마십시오. 자, 화면 통해서 내일 어떤 기준을 잡아야 될지 교육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이렇습니다. 자, 뭐 오늘 시장 상황은 다 말씀을 드렸고 이런 내용을 보시는 게 뭐냐면 거래대금 상위 종목의 기준인데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게 뭐냐면 두산중공업과 카카오게임, 두산중공업과 카카오게임즈의 거래대금이 1조를 넘겼어요. 그냥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 지금 거래대금을 보여주면서 무엇인가를 설명하는 채널은 제가 알기로는 없다고 알고 있어요. 또 유튜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거래대금에 대해서는 아무도 신경 안 쓴다는 건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좀 더 SK 바이오사이언스 설명드릴 때 한 번 더 설명드릴 거예요. 두산중공업의 정점이 어디겠느냐, 카카오게임즈의 정점이 어디겠느냐, 그거를 놓고 볼 때 거래대금을 놓고 봐야 된다는 거고, 두산중공업과 카카오게임즈의 변동성이 확장이 될 수 있겠느냐, 그걸 거래대금을 놓고 봐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기준거래량을 넘겼기 때문에 두산중공업에 대해서 아주 강력한 매매 사인을 잡아드린 거고, 카카오게임즈 아주 강력한 매매 사인을 잡아드렸어요. 근데 결론은 어떻게 됐습니까? 무너져 버렸어. 머리 아파. 꼬리가 쫙 틀렸습니다. 웃을 일은 아닌데도 웃고 있는 이유가 시간 내에서 상대적인 또 강세를 띄워줬고요. 수급이 상상을 초월합니다. 잘 생각해 보시자고요. 자, 매번 말씀드렸지만 오늘 뭐 위메이드 20% 장중 20% 빠졌어요. 저점 대비 10% 그나마 돌리고 끝난 겁니다. 15만 원대까지 내려 15만 원 초반까지. 막 끔찍하죠. 전략 잡아드릴 때 16만 7천 원 이 개장초 저점을 깨면 손절을 해야 되겠습니다. 라고 말씀드리고 문자를 또 추가적으로 보내드릴게요 했는데 문자를 못 보내드렸단 말이에요. 그 사이에 이제 뭐 정리하신 분들도 계시고 가지고 계신 분들도 계시고 전략적으로 또 녹화해서 또 올려드리고 결론은 이제 가지고 계신 분들을 기준해서 전략을 다시 잡아드릴 거예요. 만약에 내일도 흔들리면 잘라내야죠, 당연히. 근데 결론적으로 어떤 말씀을 드리는 거냐면 지난 흐름 속에서 지난주 월요일의 기준에서 잘 생각해 보세요. 두산중공업이 폭등이 났어요. 지난주 월요일 날. 그리고 화수목금 좀 눌려 있었습니다. 그때 계속 잡아냈죠. 그러니까 맨 처음 두산중공업이 탄력을 받을 때가 2만 원 이탈됐다가 2만 원 돌리면서부터의 폭발적인 시세. 그 이후에 이제 10월 중순 이후에 우리가 평균 단가 그 시세 내고 꼬리 달 때 차익 실현하고 2만 2천 원, 2만 2천 원 그 전후 수준부터 편입을 해서 지금 VVIP 편입 단가가 23,100원이에요. 그 이제 단가를 오픈을 다 했나 드렸고. 그리고 오늘 두산중공업의 매수 평균 단가 오늘 지난주까지 매일매일 하루도 안 걸치고 여러분들께 개장 전에 들여다 봐야 될 종목을 두산중공업
1,500만 주 이상만 터지면 무조건 잡아내야 됩니다. 두산중공업. 결국은 어제 갭상승에 밀리고 1,000만 주뿐이 안 터졌지만 오늘은 거래대금이 터지고 거래량이 터지고 5천만 주까지 터져버렸단 말이에요. 프로그램에서 360만 주, 쌍끌이로 480만 주가 매수가 들어요. 480만 주. 5억 1,800만 주짜리니까 0.8% 수준의 매집이 들어왔어요. 어마어마한 거예요. 어마어마한 거예요. 응? 근데 그 흐름 속에서 오늘 매수 평균 단가가 어떻게 돼요? 25,800원 높게 잡아드린 기준이. 이거는 이제 오늘 새로 들어오신 분들 또 새롭게 오늘부터 난 편입할 거 하신 분들의 편입 단가입니다. 거기보다 올랐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거래대금이 터져 있는 시점 내일부터 해서 거래대금 둔화되고 눌릴 수도 있어요. 그럼 또 기회가 생겨요. 근데 외부에 계신 분들은 그건 기회라고 생각하지 않으니까 문제가 되는 거죠. 우리는요. 23,100원에 편입하신 분들도 계시고 그 이하 또 혹은 24,000원, 25,000원도 분명히 있어요. 다만 공식적인 매매 사인의 평균 단가라는 거예요. 카카오게임즈 마찬가지예요. 82,000원, 84,000원, 88,000원, 9만원 계속 편입해서 이 카카오게임즈의 평균 단가가 93,300원인가요? 최근 이제 5거래일 정도 기준에서 편입한 단가가 93,300원 정도 예를 들어서 그리고 오늘 편입하신 분들이 단가가 좀 높죠. 왜냐하면 이제 위로 막 계속 우리는 따라 붙었으니까 오늘 편입하신 분들의 단가가 93,500원 정도 나올 겁니다. 그 흐름 대비 눌렸어요. 그럼 이거는 뭐 무슨 고해성사하는 것도 아니고 아우 동네 창피하고 아우 창피해 그럴 수밖에 없잖아. 왜 편입 단가보다 내려가 있으니까. 다만 오늘도 카카오게임즈도 이게 7,500만 주 수준의 종목입니다. 7,400만 주대. 그 종목에 어제 70만 주 이상 그렇게 해서 어제 1% 수준의 쌍끌이 매수가 프로그램 매수 이외에 그냥 기관들의 어마어마한 매수가 그리고 오늘 기준에서도 어떻게 됐어요? 프로그램 쪽에 매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기관들 쪽에 강력한 매수에 힘입어서 30%, 0.5% 수준의 매수가 추가적으로 들어온 거예요. 적지 않은 물량들입니다. 또 최근에 누적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내일 만약에라도 눌림목이 금요일이라도 눌림목이 나온다 할지라도 다음 주를 기대할 수 있다. 얘를 당장 팔아서 뭐 다른 걸 산다 그런 개념보다도 오늘 10% 올라온 게 그게 정점에서 차익 실현 매매가 원활하신 분들 할 수 있어요. 차익 실현 재편입의 기준을. 근데 이제 우리가 차익 실현에서 100% 밀려 내려온다면 땡큐하지만 오늘 장중 내내 막 프로는 계속 360만 주 들어오는데 차익 실현 이후에 글쎄 그 미련을 버리는 거 차익 실현에 대한 그러니까 계속 갈 것 같은데 이런 미련을 버리는 건 언제냐면은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가지 신호가 있는데 주가가 오버슈팅이다. 누가 봐도 좀 과도하게 올라왔다. 그러니까 지금 32,000원이 전저점인데 전 고점인데 32,000원이 앞전에 고점이죠. 6월 달에 고점. 근데 그때보다 주식 수는 1억 주가 더 늘어났어요. 4억 2,200만 주에서 5억 1,800만 주로. 그 기준에서 야 이게 지금 주가가 그러면 1억 주가 늘어났는데 시가총액은 그때보다 더 높은데 그때보다 시가총액이 더 높아져 있어요. 장중에 고점 찍을 때가 28,000원 막 찍어버릴 때가 27,550원 찍을 때가 야 이게 정점이 아닐까? 근데 보니 수급이 어마어마하게 일단 유입되고 있는 거기에 거래대금이 터져 있는 그래서 온갖 시장에 관심이 집중되어 있는 거래대금 1위잖아요. 1위. 삼성전자를 이긴 거래대금 2위. 근데 묻지마의 흐름이 아니라 수급이 오늘은 일단 어찌됐건 뒷받침된 그게 공매도 상황이 됐든 대차 상황이 됐든 뭐가 됐든 유통 물량 뺏어버린 거죠. 거기에 실질적인 편입 기준에 수급까지도 포함되어 있단 말이에요. 결론은 어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두산중공업의 거래대금이 2조를 넘길 때 앞전에 정점의 인식이 잡혔다. 시가총액 14조짜리에 거래대금 2조 이상 터지면 일단은 잠시 쉬어갈 수 있겠구나. 혹은 완전히 부러져 버릴 수도 있겠구나. 그 생각을 하시면 돼요. 거래대금 정점의 인식은. 마찬가지입니다. 카카오게임즈도 1조 5천억 수준의 거래대금이 정점을 형성을 했어요. 근데 지금 뭐 1조 원 수준까지 올라와 있기 때문에 야 여기서 더 터지면 좀 가파른데 오늘 고점 안 넘긴 게 나은 거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고점을 또 넘기는 흐름이 나오면 거래대금 더 터졌겠죠. 그럼 조금 부담이 된단 말이에요. 근데 생각해보면 인위적으로 늘렸다라는 흐름이 되잖아요. 더 중요한 거는요. 전 거래일 대비로 기준을 잡으면 오늘 편입하신 분들, 오늘 매매 사인 받고 오늘부터 스타트를 잡으신 분들은 나 편입하고 손실 났어 이러실 수가 있어요. 응? 그렇잖아요.
근데 전일로 따지면 둘 다 강력한 시세를 내주고 끝난 거예요. 오늘 코스닥 종목이 1,000개 이상 빠졌잖아요. 유가증권 시장에서도 상승 종목보다 하락 종목이 2배 가까이 많습니다. 그런 시장에 이런 전일 대비해서의 강세 뚜껑 뒤집어 봤더니 개인들에게 물량이 떠넘겨져서 꼴이 이렇게 달린 게 아니라 개인들에게 일단 어찌됐건 물량 뺏어갔더라. 그 규모가 작지 않더라. 그렇다면 얼마나 행복한 겁니까? 매번 말씀드렸다시피 지난주 월요일 날 함께 동참하고 계셨다면 두산중공업의 그때 당시 그 폭등 랠리와 추가적인 이 폭등 랠리 여러분들 계좌에 다 넣으실 수 있었던 거고. 왜? 매일매일 잡아놨어요. 매일매일 편입이니까. 매일매일. 두 번째로 카카오게임즈 마찬가지고. 그리고 지난주 화요일 날 가입하셨으면 위메이드 지난주 화요일 18% 폭등, 그 다음날 10% 폭등. 그리고 잠시 쉬어가고 목요일 날 쉬어가고 금요일 날 위메이드 또 폭등. 목요일 날은요. IT 종목에서 그냥 폭등 랠리 폭등 랠리 폭등 랠리 폭등 랠리. 다원시스 막 신고가 34,000원 찍어주고 전체 시장의 강세. 이번 주는요. 이번 주는 뭐 그렇게 밋밋한 거 아니에요. LG화학 두들겨 맞은 게 가장 크게 아팠지만은 LG화학도 거래량 없이 두들겨 맞아서 회복은 빠를 걸로 기대를 합니다. 거기에 오늘 같은 경우에 LNF도 상당히 많이 돌려줬어요. LNF 뭐 9월, 10월에 큰 수익 내드렸으면 뭐야. 10월 고점에서 잡혀가지고 손실이 큰데. 뭐 나중에 들어오신 분들은 좀 낮은 단가이시지만은 아직도 우리는 LNF 더 올라가야 돼요. 그 어제 기준, 오늘 기준 에코프로 아쉽지만 에코프로 오늘 전량 차익 실현. 아쉽지만 어떻게 해. 개장 초에 프로랑 막 매도 나오는데 15만 주, 20만 주. 차익 실현. 그리고 위메이도 오늘 굉장히 충격받았지만 사실상 큰 수익 내고 마지막 자락에 굉장히 큰 손실이에요. 지금 막 손실이 크신 분들은 14%도 나와 있더라고요. 장중 기준에 손절이셔서 그런지 몰라도 어찌됐건 우리가 평균 단가가 공식적으로 다 노출돼 있으니까 마지막 이제 잡아서 평균 단가 잡아놓은 게 17만 8천 원, 또 어제 기준에 18만 5천 원, 18만 1,500원. 그러니까 오늘 잘 대처해드렸어야 되는데 뭐 결과론적으로는 뭐 손실이 확대돼 있는 거죠. 일단 거기서 너무 침체되지 않고 잘 잘라내야 돼요. 다행스럽게 LNF처럼 세게 돌려주면 뭐 긍정적입니다만 자칫 잘못했다가는 이제 오랜 시간을 고생을 해주셔요. 그래서 전체 추이를 보고 대처를 잘 해드릴 겁니다. 결론적으로 이러한 종목군들의 흐름을 거래대금에서 어떤 종목을 잡아내야 될지를 고민을 잘 해보셔야 되는 거고 윤정두가 말씀드린 것처럼 1조 이상짜리 종목에서 그 기준을 잡으셔야 되는 거고 그래서 주도주의 기준의 IT와 자동차와 LG화학 이쪽의 변동성은 그나마 내가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을 줘요. 위메이드처럼 20%씩 막 꺾여서 내려갈 때 시가총액 6조 넘기던 종목이 꺾여 내려갈 때 생각할 텀을 잘 안 줘. 막 정신이 없어. 살짝 이탈되면 막 우르르 쏟아져. 그래서 주력과 수행 종목의 비중은 나눠드릴 수밖에 없어요. 그 변동성이 감당이 안 되시면은 사실상 주력 위주로만 하시는 게 옳아요. 이쪽에서도 충분한 수익이 나니까. 왜? 이쪽에서 지난해 11월, 12월, 1월 달에 수익이 계좌 수익이 80%. 농담이 아니라 우리 꽉꽉 치웠잖아요. IT에. 삼성전자, 하이닉스. 삼성전자 75%, 하이닉스가 90%. 삼성전기, LG전자 뭐 폭발적인 70%, 120% 수익. 거기에 자동차 뭐 1월 달에 어마어마했죠. 그냥 뭐 현대모비스 시가총액 10위짜리가 장중 상한가 찍어버리니까 그런 흐름. 또 LG화학이 LG화학이 무겁고 못 간다 하던 LG화학이 10월 말 60만 원 이탈된 이후에 돌려놓은 게 105만 원까지. 얼마? 75%. 그래서 계좌 수익이 주력주에서 70% 이상 나오는 거예요. 80%까지. 그 이상. 차익 실현하고 또 재편입도 했고 자동차는 뭐 전량 차익 실현 재편입. IT에서는 LG전자 전량 차익 실현 재편입. 하이닉스도 일부 차익 실현 재편입했었던 거죠, 사실은. LG와 마찬가지고. 결론적으로 변동성의 대처가 안 되실 경우 주력주. 그리고 변동성이 대처가 되든 안 되든 주력주를 55에서 70% 채우셔야 이게 내 자산 수익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나머지 이제 변동성 매매 기준을 잡는 겁니다. 그 변동성 매매 기준을 제가 어제 기준에서도 뭐라 그랬어요? 어제 기준에서도 위메이드 사실상 오늘 뭐 충격을 받았지만 위메이드 그다음 두산중공업 무조건적으로 얘는 진짜 기회입니다 그랬어요. 오늘 뭐 장중에 10% 올라와서가 아니라 두산중공업 같은 경우에 기존에 어떻게 했어요? 기존에 6월 달에 27%씩 올라가요. 하루에.
보름 만에 더블이 났어. 더블이 뭐야? 13,000원에서 32,000원인데. 우리가 본격 들어갈 수 있었던 거는 15,000원. 왜? 2천억 이상 거래 터졌을 때 기준. 그리고 여기에 카카오 게임즈의 변동성 보자 그랬죠. 그리고 어제 5% 편입했던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 추가 편입이나 압축, 다른 종목의 압축까지 고려를 했는데 우리가 원체 이제 2차 전지 좀 두들겨 맞은 부분이 있어서 LNF에 조금 다소 보수적으로 5%만. 그리고 오늘 개장초부터 좀 프로그램 매수 들어오면서 땡겨줬으면은 좀 더 고점에서 차익 실현했을 텐데 안타깝게 이제 뭐 라이브 방송에서는 12만 2천 원, 2,500원 뭐 이럴 때 차익 실현을 한 거고 그리고 웹에 계신 분들은 문자가 벌써 변동이 왔다 갔다 하니까 프로그램 매도가 막 나오고 있고 그래서 결론은 이 12만 1,500원에 좀 차익 실현을 해버렸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뭐 이쪽 종목 본이라고 이쪽을 못 봤는데 이 종목이 다시 프로그램 개선되면서 올라왔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스페셜 방에서 말씀 주셨을 때, 이 종목 본이라고 이 종목을 매매 사인이 엇박자가 납니다. 그건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럼 핑계도 아니고, 뭐 핑계 잡으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잖아. 어떻게 다 보고 있어, 똑같은 거를. 그래서 개별적으로 그런 거는 또 같이 보셔야 돼요. 왜? 전략은 다 잡아드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에코프로 차익 실현했는데 프로그램이 막 매수해. 20만 주 매도가 나왔다가 막 프로그램이 매수를 다시 들어오면서 20만 주 매수했어. 그렇게 해서 주가가 당겨지는 과정이면 편입의 기준, 재편입 기준. 그리고 여기 뭐 예를 들어 위메이드 16만 7천 원에 재이탈되면 손절인데 돌려질 때도 기본적으로 배웠던 게 거래가 둔화되고 거래량 없이 올려지면 정리합니다. 근데 다른 것도 주산중공업도 설명하고 있어. 근데 위메이드가 돌렸는데 거래가 제한적이야. 그럼 그런 건 개별 매매할 수 있어요. 다만 그게 어려우니까 들어와 계신 거잖아요. 그럼 그걸 문자를 보내드린다 했으니 또 전략을 동영상으로 계속 올려드리고 있으니 참조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외부에 계신 분들도 힘드시면 이제 합류를 하시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1조 이상짜리 종목에서 기준을 잡으시면 된다. 1조 이상짜리에서 두산 같은 경우는 매매 사인이 안 나갔어요. 질문이 이제 들어오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두산 매매 사인 안 나갔는데 왜 방송 갖고 나왔지? 한정기술 매매 사인은 안 나오는데 왜 방송 갖고 나왔지? 아니죠. 라이브 방송에서 충분히 설명을 드리고 그리고 오늘의 시차 타임을 놓쳤다 해도 그 다음에 전략을 잡을 수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한정기술은 좀 이따 화면 보시면 5월 26일부터 그러니까 정확히 두산중공업 15,300원에 매수 사인 나간 게 5월 26일이에요. 왜? 거래대금이 수개월 만에 2천억 처음으로 넘기고 양봉이 나온 게 2천억 넘기고 양봉이 나온 게 처음인 날이 5월 26일. 5월 24일은 두산중공업이 2천억은 넘기는데 음봉이에요. 못 들어가잖아. 그 전에 5월 20일 날 거래는 터지는데 그때는 1,200억뿐이 안 됐어요. 그게 13,000원. 한미정상회담 이후에. 결론적으로 한정기술도 5월 26일부터 계속 오픈해드렸어요. 계속. 또 10월 달 중순 계속. 그렇게 하고 계속 전략 잡아드려. 다만 우리는 두산중공업을 갖고 합니다. 왜? 변동성에 있어서 뭐 여기서 급락 나온 적은 없지만 변동성에 있어서 두산중공업 쪽에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는 또 시가총액 규모가 지금 뭐 13조짜리가 SK바이오사이언스처럼 12조에서 25조 보름만 해도 나오거든요. 얘도 마찬가지로 4억 2,200만 주에서 지금 5억 1,800만 주로 두산중공업이 바뀌었는데 이 4억 2,200만 줄 때 13,000원, 15,000원이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13,000원, 15,000원이라는 거는 시가총액이 5조, 6조 하고 있을 때야. 그게 13조까지 올랐다고. 그럴 때의 수익을 잡아내면 돼. 부품주들이 더 많이 가요. 알지. 두산중공업보다 변동성이 한정기술이 더 커요. 알죠. 또 한정기술보다 한전산업이 어쩔 때는 변동성이 더 커. 그렇지만 우리의 기준은 두산중공업. 그렇다고 얘를 매매하지 마라. 그게 아니죠. 매매가 원활하신 분들은 변동성을 더 확장해서 보실 때는 이쪽으로 들어가실 수 있다. 어찌됐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두산중공업과 겹치기 때문에 두산중공업도 20%, 얘도 10% 이렇게 비중을 들이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문자 사인이 안 나가더라도 전략 올려드리죠. 어떤 날은 전략이 뭐 5%, 7%일 때도 올라갈 때도 있고 어떤 날은 23%일 때도 올라갈 때도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조금 더 유리한 조건은 어쩔 수 없이 라이브 방송. 왜? 라이브 방송에서는 오늘 9시 39분부터 예쁜 공대님이 한정기술도 움직여요. 두산중공업 가니까 한정기술 움직여요. 오케이. 그러고 나서 10시 10분에 VA에 들어왔어. 그럼 시초가 대비해서 9시 39분이면 뭐 6, 7% 올라왔을 때일 거 아니에요. 그럼 그때부터 28%까지 갔으니까 그 수익을 라이브 방송에서는 라이브 방송만 사세요. 이게 아니라 라이브 방송에 계신 분들은 대처가 된다라는 거죠. 그 차이가 좀 있다. 아시겠죠? 그게 VVIP 방이고 어찌됐건 두산 쪽도 변동성이 나왔는데
거래대금이 우리가 원하는 수준은 아니에요. 600억 개별 매매 정도. 그리고 위직 같은 경우 문자 사인 나갔죠. 위직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좀 재밌는 기준이 된 거예요. 그냥 눈에 보이는 대로 프로그램 쪽에 공격적인 매수 들어오는 거. 그거 그대로의 흐름을 가지고 움직임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전체적으로 1조 이상짜리 이런 종목에서 어마어마한 수익 기준을 충분히 가져갈 수 있다. 그러니까 시가총액 1조 이상짜리 위주에서 지금 장은 보시는 게 월등히 수익도 확장할 수 있다. 소형주에서 변동성 감당이 안 되는데 자칫 잘못 들어왔다가 낭패 보시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상승률 상위 종목에서도 거래대금이 무조건 있어야 돼. 상승률 상위 종목. 큰일 났다.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잠시만요. 이렇게 오케이. 그래서 상승률 상위 종목에서 이렇게 거래대금이 있는 종목에 또 시가총액 기준이 큰 종목 위주에서 일진파워도 라이브 방송에서 자주 얘기가 나와요. 일진파워 움직여요. 근데 시가총액이 이제 이렇게 움직여서 3천억 원대인가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잡아드렸는데 문자 딱 나가는 사이에 벌써 주가 움직이고 문자 나갔는데 벌써 뭐 손절까지 내려와 버리고 이런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교육용 위주로 올려드린다. 이런 종목도 마찬가지. 그런 거 명확히 하셔야 돼요. 교육용으로만 드린다. 그러니까 개별 매매가 원활하신 분들의 기준에서만 한 번씩 보시고 직장 다니시거나 사업하시거나 나는 이런 종목 살 떨려요. 왜냐면 변동이 너무 크니까 그런 거예요. 회사가 나쁘다는 게 아니라 변동이 너무 크니까. 그래서 그런 기준. 그럼 위지역 스튜디오는 왜? 얘는 이제 1조가 넘겨져 있죠. 1조 2, 3천억 돼 있는데 수급 범위가 굉장히 눈에 보이게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같은 경우 좀 더 보여드릴 건데요. 프로그램에서 계속 추가 매수가 들어와요. 추가 매수가 들어오는데 주가가 정점에서 떨어지는 물량만 잡는 거 생각해 보세요. 무조건 여러분들이 10,000원에 샀다고 해서 외국인 기관이 위로 쌓아 올려줘야 돼 무조건? 아니잖아요. 자기들도 좀 저가에 사고 싶은 사람도 있겠지 외국인 기관도. 그러니까 이렇게 한번 딱 샀다가 주가 들어 올려줬다가 오늘 두산중공업 마찬가지예요. 480만 주나 사면서 27,550원까지 찍었다가 그다음부터 떨어지는 물량만 받는 거야. 여러분들이 여기서 샀다고 야 어차피 살 거 위로 좀 올려서 이렇게 해봐야 싫어. 나도 뭐 성과 내야 돼. 밑에서 잡을 거야. 이 흐름을 들여다보면서 거래가 터지면서 올라갔다가 거래가 둔화되면서 눌렸는데 이게 소형주 잡주면은 해석하기가 어려워요. 여기서 거래가 터졌으니까 매집했습니다. 이렇게 막 옛날처럼 할 수는 없단 말이야. 왜? 고빈도 거래 때문에 비이성적인 거래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근데 이제 대형주는요. 프로그램 쪽을 일정 범위 볼 수가 있기 때문에 프로그램에서 계속 들어와. 360만 주 들어와. 근데 주가만 밀려. 그러면 최소 프로그램 이외에 매도가 있다 할지라도 360만 주씩 매도는 없거든. 사실상. 프로그램 이외에서. 그리고 360만 주로 프로그램 이외의 물량이 나왔다고 해도 서로 똔똔이잖아요. 미칠 건 없단 말이야. 미칠 건. 그러니까 오늘 예를 들어서 두산중공업의 평균 거래 오늘 평균 거래 단가가 26,500원. 그리고 메이저들은 윗방향으로 세게 들어올리기 때문에 26,500원보다 더 올라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매수 평균 단가가. 그러면 결코 2만 원 공방, 26,000원 공방 나올 때 장박판에 26,000원 공방 나올 때 사실상 그렇게 손해보는 건 없어요. 그래서 결론은 26,000원에도 오늘 마지막 문자성이 또 나간 거예요. 물량 없으신 분들 여기 사세요. 니들은 옛날에 23,000원에 샀다며. 그럼 주식 어떻게 매매하나? 위메이드 8만 원에 사고 9만 원에 사고 10만 원에 사고 11만 원에 사고 12, 13, 14. 그런데 어떻게 16만 원, 17만 원에 살 수 있어요? 그럼 주식 못하는 거예요. 결론은 거래대금 보여드렸고 시가총액 1조 이상짜리 종목 보여드린 거고 그리고 지금 기준에 상승률 상위 종목 그 중에서 거래대금이 수반돼 있거나 특히 이제 시가총액이 높은 종목 위주로 보시는 게 맞다. 자, 오늘 기준에서 시가총액 1조 이상짜리 종목에 이제 뭐 2차전지 LNF, 에코프로 BM 그리고 한정기술 또 두산중공업 또 게임주의 카카오게임주의 변동성 위메이드의 변동성 뭐 어마어마했고요. 그리고 SK바이오사이언스의 일부 이제 가격 간발력의 기준인데 요거는 좀 이따 설명 또 드릴 거예요. 추세적인 매매만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1조 미만짜리에서는 세미시스코인데 사실상 이거는 매매가 쉽다? 그렇지 않죠. 개별 매매 정도? 그것도 쉽지도 않고요, 사실은.
일단 어찌됐든 300%의 무상증자 권리락이 발생돼 있기 때문에 시가총액 700억까지 내려간 상태에서 비이성적인 이제 추가 편입의 기준이 설정이 된 거고요. 상한가 종목이 이렇게 있다 할지라도 위메이드 정도가 긍정적으로 거래가 충분히 수반되면서 그럼 시가총액이 이 당시 상한가 들어갈 때 3조 원 수준 9만 원 정도였으니까. 그죠? 그리고 이연제약이 1조 이상짜리 종목인데 이연제약의 상한가 전날의 거래량 몇 주? 7만 주. 말 같지도 않은. 지금 뭐 KG 솔루션인가요? 요수소? 요소수? 디젤 관련된 그 친구 거래가 불과 지난주에 얼마냐면 하루에 3만 주 거래했어요. 그러니까 조금 그런 거는 주의를 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어찌됐건 여기 이제 상한가 종목군들이 이걸 윤정두가 매수 사인을 드렸냐 그러진 않아요. 변동성이 나오고 거래가 터지고 여러분들 선배분들이 와 일진파워 움직여요. 삼진 L&D 움직여요. 휴마시스 움직여요. 거래대금이 거래대금이 아니라 시가총액이 좀 제한적이네요. 개별 매매뿐이 안 되겠네요. 거래대금은 터져 있는데 이 정도면 개별 매매 2천억 정도 수준까지 올라올 수 있으면 그렇다면 좀 들여다볼 수 있는. 그렇지만 그것도 시가총액 1조 미만은 개발 매매. 그럼 오늘 이번 주 들어서 보시면 지난주 수목금까지도 거래대금이 좀 터트려지면서 움직인 게 버킷 스튜디오 정도가 거래대금 터진 거고 우리는 이 종목을 보면서 쇼박스와 오늘 일부 또 덱스터에서 수익 내신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덱스터. 얘가 움직이면 두 번째로 쇼박스가 갔었어요. 언제 되면은 10월 7일 날 상한가 간 날. 덱스터가 먼저 상한가를 가고 쇼박스가 10%대에서 확 올라와서 상한가. 그 다음에 10월 27일 날 덱스터가 10%대에서 20%로 넘어갈 때 쇼박스가 6, 7% 움직이고 있었거든요. 근데 얘가 24%, 25%씩 올라가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그리고 이제 버킷 스튜디오가 그때 상한가 들어간 겁니다. 이게 27일입니다. 거래대금이 2천억 이상이 터졌어요. 회전율이 어마어마한 거죠. 시가총액 2,500억짜리에 3천억씩 터졌으니까. 3천억 하여간에 굉장히 많이 터졌으니까. 그 정도에서는 개별 매매 조금 보실 수 있다. 2천억 이상인데 개별 매매냐? 1조 미만이라. 그래서 1조 미만짜리에 문자 나가는 경우 조금 지극히 제한적으로. 그렇게 해서 오늘 비덴트가 급락이 나오긴 했는데 급락 나오고 또 많이 돌려놨어요. 비덴트 같은 경우 이틀 연속 변동이 좋았죠. 여기는 이제 개별 매매 기준 5%를 매매를 드린 거였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그러면서는 이거는 관리 종목의 투자 경고에 좀 애매하고 시가총액이 애매하죠. 이런 종목분들이. 근데 갤럭시와 머니트리는 시가총액이 4천억 원대 기준에서의 흐름이라 저기도 이제 거래대금만 나오면 개별 매매 기준이 될 수 있다. 세미시스코 같은 경우는 상한가 진입이 됐지만 강가자 선생님께서 이제 질문을 주셨고 그에 대한 이제 전략 범위 잡아드리면서 보게 된 거예요. 처음에는 시가총액 7억인데 이런 건 정리하셔야죠라고 했지만 상한가 안착이지만 정리하셔야 된다라고 했지만 이거 300% 무상증자 권리락이었어요. 그렇다면은 조금 더 보실 수는 있습니다. 다만 이제 기계적으로 대처하십시오. 꼬리 달리고 음봉이거나 하면은 정리하시고 그러고 나서 이제 수익 내셨으면 재편입의 기준 그 정도만 볼 수 있습니다. 다른 분들은 관망입니다. 부럽죠. 이렇게 보면 부럽죠. 이렇게 보면 부럽죠 이게. 근데 결론은 뭐예요? 내가 들어갈 수 있는 종목은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들어가실 수 있는 종목은 아니에요. 소액 가지고 들어가면 모를까? 방 안에서 누군가가 자금 우리 방 안에 100억씩 하시는 분들 몇몇 분들 계시잖아요. 그러면 시장 같은 경우가 작년에 7월 달에 하루에 거래되고 2조씩 터지면 그냥 한 20억, 30억 한 번에 들어갔다가 단타 치고 나와요. 또 8월 10일 날 SK 바이오사이언스가 4조 원의 거래대금을 터뜨리면서 상한가 할 때 개장초에 강보합에서부터 그럴 때 한 번씩 들어갔다 나오시는 거예요. 또 지난해 10월 23일 날 LG전자가 상한가 들어간 날 거래대금 터뜨리면서 그런 날 한 번씩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결론적으로 그러한 흐름들을 거래대금이 터지는 종목에서 잡아내는 거지 거래대금이 제한적인 종목에서는 그렇게까지 확장해서 볼 수 없습니다. 오늘 카카오 게임즈도 NFT 관련해서 코멘트가 있었고 그러한 내용들을 긍정적으로 해석했고 그러면서 이제 변동성이 확대된 부분도 있어요. 그게 이제 메이저가 툭툭 건드려주면서 더 확대된 거예요. 갤럭시 머니트리 같은 경우에도 일단은 오늘 기준에서도 거래 추가적으로 터졌는데 개별 매매 기준에서는 미리 설명을 이렇게 드려놨잖아요. 응? 네가 언제 매매 사인 줬니? 그게 아니라 잡아드렸잖아요.
문자는 못 보내드렸네니까. 여러분들 유료 회원님들이 저한테는 얼마나 소중하신 분들이에요. 유료 회원님들이 지금 VVIP방에 100여 분 계시고 그다음에 200분이 넘죠. 이제 스페셜 교육방에. 그중에 이제 문자만 받으시는 분들이 100분이 넘는 거고 채팅방 참여하시는 분들이 한 80분, 70 몇 분 되시는 거죠. 채팅방까지 같이 하시는 분들이. 나머지 분들은 문자만 받으시고 그다음에 VIP방이 따로 있는데 이쪽은 지금 신규는 안 받고 있죠. 그렇게 해서 300분이 넘으시는데 아무 종목이나 들을 이유가 없단 말이에요. 수익이 조금 더딘 것 같아도 주력에서 작년처럼 뭐 또 삼성전자 누적 수익이 고점에서 잡으신 분들은 손질이지만은 2016년 이후에 지속적인 매매 전량차익 실은 2017년 11월에 전량차익 10월에 전량차익 실현을 했어요. 9월 10월에 그게 끝. 그러고 나서 2020년 전량차익 실현 1월 달에 신고가 나올 때 그러고 나서 지금까지 작년부터 지금까지 차익 실현 한 적이 없어요. 계속 사오기만 했지. 하이닉스는 뭐 중간중간에 일부 차익 실현했었고 어찌됐건 결론은 주력주의 기준과 수익 종목에서도 시가총액이 긍정적인 또 변동성이 나오더라도 내가 컨트롤할 수 있는 종목, 생각할 수 있는 종목. 여기는 회사가 나쁘다는 게 아니라 시가총액이 작기 때문에 변동이 감당이 안 돼요. 분봉으로 놓고 볼 때. 결론적으로 이런 장악형이 뜨고 그 추세 범위가 거래가 수반되어주는 흐름이라면 그러면 그때 기준에서 들여다보실 수 있다. 여기 거래가 수반돼 있죠. 음봉이지만 그러면 양봉일 때 개장초에 따라붙어 수익을 내고 꼬리일 때 차익 실현할 수 있다. 이런 부분은 다 교육을 잡아드린 거예요. 음봉의 윗꼬리는 음봉으로 몸통으로 보기 때문에 그럼 오늘 상승 잉태형이 나옵니다. 특별한 시장 조치가 없거나 했을 때 내일 기준에 거래대금 얼마요? 2천억 수준의 거래대금 나와준다라고 한다면 지금 11,900원이잖아요. 그러면 사실은 2천만 주 정도 터져줘야 돼. 내일 기준에 2천만 주 터지려면 갭상승이 살짝 나와야 돼. 갭상승의 양봉으로 유지가 되는 모습이 나온다. ገብ상승의 양봉으로 유지되는 모습이 나오면 내일 기준에 개별 매매 편입 기준 잡을 수 있어요. 기준 거래는 얼마요? 2천만 주 터지면 땡큐 한 거고 공격적이신 분들은 1,800만 주만 터져도 땡큐 한 겁니다. 그럼 2천억을 넘기니까. 그렇게 해서 양봉일 때 개별 매매 기준. 그럼 변동성은 상당히 클 수 있겠죠. 이런 기준을 잡아드리는 거예요. 이런 거는 이제 개별 매매. 그럼 문자 나가는 거는요. 오늘 같은 날 추가적인 강세로 시장이 전체 강세. 그러니까 시장이 강세가 아니라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올라서 시장이 강화될 때. 그럼 우리는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갖고 있고 자동차를 갖고 있고 LG화학을 갖고 있는데 그게 다 시장 견인해주고 편안해질 때. 거기에 우리 수행 종목이 카카오게임즈, 두산중공업은 막 폭발적인 시세가 나오고 위메이드가 오늘 같은 흐름이 아니라 평상시처럼 수익을 막 안겨주고 있고 에코프로도. 그러면 시가총액 1조 미만도 비덴트 같은 종목도 또 갤럭시와 머니트리 같은 종목도 매매 사인을 간혹 드리긴 합니다. 비중 적게 해서. 그거 이외에는 주력주 수익 종목 위주입니다. 자, 오늘 두산 같은 경우에도 개별 매매 기준에 두산이 21%나 올라갔다니 그럼 결국은 얘도 보시면 이렇게 되죠. 상승장 확인형인데 문제는 거래대금이 없었단 말이에요. 사실은. 거래대금이 터지는 시점에 들여다볼 수 있었다. 상승 장악형으로 돌려지는데 사실은 거래대금이 없었다. 거래대금이 터지는 기점에서 볼 수 있었다. 만약에 오늘 두산중공업의 강세, 두산 주력주들의 강세가 예상이 됐다면 두산도 봐볼까? 시가총액 3조인데 그렇게 해서 들여다보실 때 기준에 이 흐름. 꼬리가 날리는 시점에서는 뭐 차익 실현 범위를 설정할 수 있다. 내일 기준은요. 내일 또 프로그램이 들어오는지 확인하고 들여다보시면 돼요. 실질적인 매매는 어디서 할 수 있어요? 변동성 매매는 한정기술. 저는 제가 생각할 땐 두산중공업이면 충분해요. 근데 나는 아니야. 난 장중에 매매할 수 있고 등골 오싹한 것도 좋아. 그럼 한정기술. 한정기술 정확히 보세요. 좀 이따 5분만 보여드릴 겁니다. 9시 39분에. 한정기술. 왜? 우리는 묶어서 보잖아요. 두산중공업하고 원전 관련. 야, 두산중공업이니까 한정기술. 그러더니 10시 4분에 문나님이 왜 한정기술 VA 뭐 이렇게 된 거야. 그렇게 나와서 2차 VA 11시 반에 시간이 충분히 있었죠. 9시 39분, 10시 4분, 11시 29분. 그럼 윤정도가 코멘트 안 했을까? 코멘트 해드리지. 라이브 방송, 실시간 방송에서. 여러분들 선배분들은 벌써 한정기술, 다른 분들도 같이 동반적으로. 이런 종목이 28% 올라가면서 거의 상한가 간 거예요. 상상 한번 갑시다. 물도 마실 겸 출석 체크도 할 겸 상상상 한번 갑시다. 상상상
응? 한정기술처럼 상한가 수준 또 혹은 상한가 가면 되지. 상한가 가서 상한가 수익 좀 내면 되죠. 내일 금요일인데 불금이 저는 예상이 됩니다. 아유 뭐 눌리더라도 기분 좋게 불금 예상하면 되죠. 왜? 미국장 지금 유럽장 다 좋은데 우리나라 지금 디커플링 상태고 일본 증시 강했는데 우리만 덜 올랐고 근데 뭐 삼성전자나 하이닉스나 이런 쪽 펀더멘털에 문제 있는 것도 아니고 주가 눌리니까 엄한 소리 나오고 다 필요 없고 이제는 강세를 띄워주고 있고 자동차 뭐 벌써 이제 아름아름 기아 9만 원 다 올라왔어 이제 상상상 내가 마음이 편하고 내 주력수가 편하면 뭔들 못 들어가 딱 보고 있다가 그냥 막 매수 이렇게 되는 거지. 응? 우리가 어제 뭐 에코프를 못 잡았어 뭘 못 잡았어요. 응? 상상상 쭉쭉쭉 올려주세요. 상상상 응? 상상상 주식 내시경 선생님도 상상상 그렇게 해서 엄지척 지금 실효회가 2명이야 실효회가 와 이러면 안 되잖아. 그죠? 90명 가까이 들어와 계시는데 그러면 70%가 눌러주셔야 되니까 79, 63. 79, 63이면은 엄지척이 60개는 나와 있어야 돼. 26개면 윤정두가 힘이 안 나. 숨을 못 쉬겠어. 지금 살이 쪄서 그냥 숨도 못 쉬겠는데 힘내라고 빨리 상상상 해주셔야지. 상상상. 그리고 엄지척. 좋아요 눌러달라는 거예요. 좋아요. 유튜브 거기 보면 좋아요 있잖아. 좋아요. 고생하는데 커피 사 먹어. 그래서 3,000원 올려주셔도 되고. 그렇게 해서 이 한정기술 보시면은 정확히 5월 26일이에요. 정확히. 좀 이따 보시면 두산중업하고 똑같습니다. 한정기술 뭐 밑에 뭐 모니터링 하신 우리 직원분들이 혹시 계시면 한정기술 지금 모니터 올려주세요. 오늘 링크 자료하고부터 다. 오늘 전략 올려드렸잖아 한정기술. 한정기술 같은 경우 28%까지 올라왔기 때문에 밀리면 차익 실현 설정할 수 있습니다. 두산중공업은 전략적으로 가져갑니다. 얘는 전략적으로 가져가더라도 시가총액 조단위 종목이 28% 올라와서 근데 거기서 꺾여 밀려? 그럼 오버슈팅 확실하니까 차익 실현합시다. 해드렸잖아. 그런 전략 동영상 부분을 녹화해서 올려드렸죠. 계속해요. 7월 20일 또 10월 달에 계속 10월 달에 계속 한전산업이 더 탄력을 받을 때도 있었어요. 그리고 10월 20일에도 계속. 결론적으로 이런 그 한전 기술의 흐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이제 보다가 거래대금이 둔화되면 한 발짝 뒤로 빼시고 이런 동영상을 어디에다가 카카오톡 방에 들어오시면 카톡방에 올려드린다는 거예요. 카톡방에 동영상을. 또 마찬가지로 한전기술 목표 65,000원입니다 해서 다. 매직 계산기 이렇게 다. 이 65,000원, 58,000원 이럴 때 이게 지금 얼마냐면 58,600원이에요. 아까 조금 전에 매직 계산기가. 그러고 나서의 흐름에 당연히 주가 더 오르고 이게 이제 59,500원이거든요. 글씨 작아서 안 보이시죠? 59,500원. 전략 다 5분봉 기준 잡아드리고 이게 10월 15일. 언제 추천했어? 이게 아니라 그리고 이제 유료 고객님들께는 실질 문자가 나가야 추천이 되는 거지. 근데 변동이 핑계대는 게 아니라 여기 이거 설명하고 있으면 벌써 떠 있어. 근데 여러분들 선배분들은 벌써 매매가 돼 있죠. 오늘 그 스페셜방에서 이제 많은 분들이 행복춘전님 또 평환님 우리 주리 날자 선생님 많은 분들이 새로 오신 분들께 이제 그 답변도 드리고 막 너무 감사했는데 한 가지 말씀드리면 교육 강의를 저희가 550만 원어치 그게 뭐예요? 쿠팡이나 티몬에서 판매하고 있죠. 110만 원에 5강. 그게 9시간짜리 5강. 그럼 45시간이에요. 그리고 USB 기준에 15시간. 60시간이죠. 이거는 USB는 2015년도에 찍은 거고 45시간짜리는 2020년 4월에 찍은 거고 그럼 올해 8월 17일부터 21년 8월 17일부터 찍은 거 25강. 이게 20시간이 넘어요. 그걸 다 드린다고. 특히 이제 변동성 거래에 대해서 드린다고요. 그럼 여러분들이 그 변동성 거래를 듣고 윤정도가 잠시 다른 거 하고 있더라도 한정기술 오늘인데 이렇게 해서 밀려 내려가. 그러면 어떻게 해요? 차익 실현 범위도 설정할 수 있다는 거. 오버슈팅이 나왔으니까 프로그램이 들어왔든 안 들어왔든 장학형 떴는데 거래대금이 터져. 그럼 그때 매매 사인이 안 나가더라도 개별 매매 하실 수 있게끔 그 길라잡이 역할을 해드린다는 거지. 동영상 교육 80시간이니까. 어마어마하잖아요. 샛별형 다 설명드렸고 그 샛별형 이후에 그러면서의 변동성, 장학형의 변동성
결국은 오늘도 이제 올려드릴 때 전략을 매직 계산기에서 같이 잡아드립니다. 그리고 이렇게 일주월봉 다 보면서 갭에 대한 목표 주가도 설정을 다 잡아드리고 오늘 기준에서 주봉장에 장악형 뜨고 왜 기준을 못 잡으세요?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갭에 대한 목표 주가 설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변동성의 기준에서 오늘 오버슈팅이 나온 자락이 맞으니까 28%면 오버슈팅이 일단 나왔잖아요. 거기서 이제 양봉인데 차익 실현할 필요 없이 고점 대비해서 꼬리가 좀 달리면 그 꼬리의 기준은 뭐예요? 우리의 기준은 2% 고점 대비 조정이 나오면 4% 고점 대비 조정이 나오면 50% 그리고 100% 전량 다 차익 실현. 그렇지 않으면 고점 못 잡는다. 근데 이제 위메이드나 오늘의 카카오게임즈 두산중공업을 못 잡았던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는 뭐라 그랬어요? 우리는 이걸 오버슈팅으로 보지 않는다. 그러니까 위메이드는 그리고 어제 잘 대처를 해드렸어야 되는데 좀 아쉬운 부분이 있어요. 아쉬운 부분이 있는 거지 그것이 뭐 잘못된 패턴이다 매매 기준에 그렇게 판단하지는 않습니다. 어제 기준에 이제 IR 하고 그리고 삼성증권 쪽에서 오늘 IR 내용을 바탕으로 또 실적 바탕으로 보고서를 냈는데 좀 부정적으로 냈죠. 근데 삼성증권은 어제 두들겨 패고 14만 주를 오늘 오히려 다시 샀어요. 근데 오늘 한국투자증권 쪽에서 그동안 관여도가 높은 창고에서 좀 매도가 강도 있게 나오면서의 흐름이었는데 마감 이후에 제가 수급 동향 다시 한번 살펴볼 거고요. 그리고 나서 내일 하여간 윈메이드는 다 전략을 다시 잡을 겁니다. SK바이오사이언스 보시면서 향후에 대형주의 기준 또 소형주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기준을 잡으셔야 되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교육의 필요성도 고민을 해보시고 이게 SK바이오사이언스 이제 8월 이후의 기준인데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8월 2일부터 방안에서 들여다봤고 그때 15만 원, 16만 원, 8월 2일 날 15% 올라와요. 이게 처음으로 2천억 이상, 5천억 막 이렇게 터진 날이에요. 5천억 막 이렇게 터진 날이 8월 2일이에요. 그날 문나님하고 예쁜공주님이 방안에서 막 말씀하시고 야 지인 찬스 써갖고 이게 상한가 갈까부터 해서 20만 원 못 넘길 것 같은데 막 이렇게 막 서로 말씀하시고 제가 말씀드린 거는 아니요 넘길 수 있어요. 거래대금만 터지면 뭐 초대박입니다. 근데 이제 교육 다 해드리고 잠시 옆에서 뭐 보고 있는 사이에 순식간에 치고 올라가. 그러면 문자 사인 나갈 겨를이 없어요. 변동이 확장되니까. 이게 바이오주가 아니었다면 그러면 이제 우리는 더 편하게 들어갔을 거예요. 근데 이제 거래대금이 터지고 변동성이 이미 나왔고 또 8월 3일, 8월 4일, 5일, 6일 계속. 그러고 나서 이제 눌림목 나온 다음에 8월 10일 날 상한가를 가는데 개장 초부터 거래가 뭐 진짜 속된 표현으로 미친 듯이 터집니다. 4조 원이라는 거래대금이 한 방에 나왔을까? 아니잖아요. 개장 초부터 나왔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6통의 문자 나가는데 3통은 매수, 3통은 차익 실현 이렇게 나옵니다. 그렇게 해서 매수하세요 라고 3번 매수 사인을 드려요. 이게 라이브 방송에서 이건 이제 26만 원 돼 있잖아요. 아니에요. 라이브 방송에서는 25만 원인가? 낮은 가격에 편입이 되고 설명드리는 사이에 주가가 계속 올라가서 자 지금이라도 편입해야 됩니다 해서 문자는 26만 원 조금 더 늦게 나갈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러고 나서 26만 5,500원에서라도 또 추가 편입 또 하셔야 됩니다. 라이브 방송은 그 전에 일정 범위 더 잡았고 이것도 못 잡으셨어요? 이것도? 안 돼, 안 돼. 그러면 안 돼. 27만 1,000원에라도 빨리 10%라도 빨리 신규 편입자 이 가격으로 빨리 왜? 거래대금이 상상을 초월하게 터져 나온다. 거래대금이 시가총액이 이 정도 기준이면 이때가 얼마냐면 20조를 넘기고 있을 때 20조를 넘기고 있을 때 20조를 넘기고 있을 때예요. 그러고 나서 그 다음 문자 네 번째 문자부터는 차익 실현이 나옵니다. 목표 주가 상향합니다. 30만 원이 아니라 처음에 들어갈 때 얼마? 당일날 기준에 당일날 목표 주가 29만 원이었어요. 근데 그것이 30만 원 뭐 이렇게 상향하다가 지금 아니야 33만 원으로 상향이야. 그렇게 하고 지금 기준에서 29만 원 이탈되면 차익 실현을 할 거야. 근데 이탈이 안 돼요. 그래야 추가적으로 올라가고 결론은 추가적으로 올라가고 지금 이 부분에 우리 그 직원분이 문자 잘못 주셨는데 내일 다시 주세요. 뭐냐면 여기까지만 주고 이 두 개를 빼먹은 것 같아요. 총 6개인데 그래서 이 두 개가 뭐냐면 34만 원으로 상향합니다. 29만 원 이탈 시에 차익 실현하십시오 하는데 29만 원 이탈이 안 됐고 쭉 올라가서
30만 원 수준에서 차익 실현을 했는데 그게 이제 차익 실현이 안 되신 분들은 28만 7천 원이라도 전량 차익 실현하십시오. 그 문자나 마지막에. 결론적으로 당일날 들어가서 당일날 시가총액 20조 넘는 종목에서 10% 이상, 15%의 수익을 내고 20% 가까이 수익을 냈죠. 그리고 나오고. 그리고 나서 17일 날이 8월 17일 날이 여기 17일이라고 바꿔주세요. 이거 17일 날 하루니까. 두 번의 매수엔 두 번의 매도. 이날은 카카오뱅크를 7차례 매수 사인을 내보냅니다. 7차례 매수 사인을. 30% 비중 꽉 채우면서. 그리고 이제 18일 날 전량 매도, 전량 차익 실현. 그렇게 되면서 SK바이오사이언스가 조금 매매 사인 늦게 나갔는데 32만 7천 원. 이거 얼마 찍었다고? 36만 원. 두 번 매수, 두 번 매도. 끝. 이날 36만 원 간 날이 이날이. 근데 개장 초에 들어가신 분들은 30만 원 수준에서부터 편입이 가능했죠. 근데 이걸 보여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결론은 들어가야 될 자리에서 저렇게 강력하게 매수 사인 드리는 거. 오늘 두산중공업 또 카카오게임즈에 어마어마하게 강력한 매수 사인 드리는 거는 거래대금이 최상위에 놓여져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루 만에 다 편입해버립니다. 기존의 물량은 뭐 유지하는 거고 신규적으로 편입하신 분들. 결론적으로 8월 3일 날부터 방송에서 계속 보여드린 거예요. 8월 5일, 8월 6일, 그리고 8월 9일이 월요일입니다. 이 급등이 나온 이후에 8월 2일 날 15% 폭등했잖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 급등이 나온 이후에 그럼 방 안에서는 난리가 났겠죠. 급등 나온 이후에 8월 9일 날 개파락 나오고 6% 빠져요. 3% 마이너스에 6% 빠졌나 많이 그래요. 문자 사인 나간 거 없었죠. 그때까지는 개별 매매 기준이고 전략 계속 잡아드리고 변동성이 크니까 다른 거 쳐다보고 있으면 벌써 움직이고 있고 이거 거래대금 계속 터지고 있으니까 움직일 겁니다. 근데 딱 아니나 달라 10일 날 딱 움직여주면서 상한가. 3번 매수사인 3번 차익 실현. 3번도 아니야. 3번 매수사인 내고 2번 차익 실현. 그죠? 50%씩 반반씩 딱 차익 실현. 그 다음에 8월 17일 날 또 터져. 거래대금 얼마? 4조 수준. 그러고 나서는 거래대금이 둔화된 거예요. 그러니까 SK바이오사이언스 뭐 대박입니다. 우리 잘 나갔어요. 이게 아니라 교육을 잡아드리려고 그래요. 정확하게 교육 잡아드리면 지금 SK바이오사이언스 오늘 움직였는데 100만 주가 안 돼요. 물론 거래대금은 2천억을 넘기니까 긍정적으로 해석할 수 있어요. 지금 거래대금이 계속 살아나요. 2천억 이상짜리 종목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다는 건 굉장히 좋다라는 거예요. 거래대금이 2천억 이상짜리가 적으면 안 돼요. 거래대금이 많이 있어야 돼요. 결론적으로 이 SK바이오사이언스의 기준에 8월 2일 날 예쁜 공대님하고 문남님이 말씀하신 내용이에요. 저 그것만 보고 있어요. SK바이오사이언스 오늘 이게 사상 최대 치고 좀 넘겼는데 15만 원이거든. 응? 자, 친구 찬스로 산 건데 20만 원이라고 많이 가야 20만 원. 폰 20만 36만 원 가버리는데. 그죠? 결론적으로 노바 백신 쪽으로 올라가는 것 같은데 뭐 그러니까 심리적인 면에 대해서 이제 많이 생각들 하시는 거죠. 그럼 윤정부는 이제 명확하게 펀더멘탈은 안 되고요. 다만 기술적인 부분을 볼 수 있습니다. 기술적인 부분의 9는 수급이고요. 1이 심리입니다. 시장에서는 7대3의 비중을 주는데 윤정부는 그렇게 주지 않아요. 무조건 수급입니다. 수급 논리입니다. 아니 두산중공업이 오늘 오르는 게 개인들이 사서 올랐나? 말도 안 되는 소리. 윗방향으로 치고 올려주니까 개인들이 따라붙어서 주가가 더 올라온 거예요. 카카오게임도 마찬가지고. 이 수익 범위들, 이 수익들 다 좋아. 수익 난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정점에서 여러분들이 제일 못하시는 게 뭐예요? 이렇게 올라갈 때 좀 더 차트 보여드리겠습니다만 여기서 샀다고 뻥쟁이들. 우린 8월 2일 날 산 거 근거가 보여지고 8월 3일 날 방송 나간 거 근거가 나오잖아. 8월 10일 날 문자 나간 게 근거가 있잖아. 그날 상한가 간 날, 또 25% 오른 날, 8월 17일 날 근거가 있잖아요. 그게 여러분들 수익인 거예요. 여러분들은 대부분이 36만 원 갈 때 좀 더 차트 보여드리겠지만 이런 데서 사셔서 와 36만 원까지 수익 났어요. 대박 났어요. 20% 올랐어요. 우린 상한가 먹고 나오고 그 다음날 27% 오를 때 25% 오를 때 또 수익 내고 나오는데 그리고 나오고 나서는 빠져나와야 되는데 낙폭과대라고 들어가 여기를. 근데 잘 보시면요. 8월 10일 날이 역사상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거래대금 터진 날이 4조 1천억. 4조 1천억. 4조 1천억. 삼성전자를 제외한 가장 많은 거래대금. 그렇게 되면서 4조 1천억인데 이게 유가증권 시장 1월 2일이니까 1월 2일 날 어떻게 돼 있다. 이건 그 나중에 작업 한번 해주세요. 표시를 해주세요. 여기 써줬네. 4조 6,300억 터진 날이 이 날이.
마지막 5조 미만이에요. 마지막 5조 미만. 이날 이후로 5조 미만인 거래 일자가 없어요. 거래 일자가 없어요. 오히려 저렇게 5조 미만에서 이날 이게 언제요? 이것도 써줘야지. 여기다 땡겨갖고 써줘요. 1월 11일 날 거래된 거 얼마? 44조 4천억. 작년 1월 2일 날이 4조 6천억인데 10배 늘은 거예요. 10배. 시장이 그렇게 좋다라는 거예요. 사실. 유동성이 넘쳐나기 때문에 돈이 들어왔는데 무조건 윗방향이지 시장이. 응? 지금 거래대금 많이 둔화되어 있지만은 다시 살아나고 있잖아요. 거래대금이. 2천억 이상짜리가 더 많아졌잖아요. 코스닥 2조 미만은 많았고. 그러고 나서 여기도 코로나19 이후에 어마어마하게 거래대금이. 여기 보이시잖아요. 여기 없잖아 거래대금이. 어마어마하게 늘어나 있죠. 거래대금이. 거래대금 얘기하는 사람 있어요? 하루에 거래대금 얼마 터졌는지 얘기하는 사람 없잖아. 결론은 이거예요. 시즌 2조 3천억, EDGC 7천억, 넵튠오믹스 5천억, 수젠텍 4천억씩 터졌어. 4개 종목이 코스닥 시장 4개 종목 진단키트 사용자가 4조를 넘깁니다. 3조, 4조. 뭔 말이냐면은 하루 거래 대금이 4조였어요. 코스닥 시장이. 근데 종목 4개가 4조를 터뜨려. 그러니까 시장 같은 종목도 상한가가 나와버리는 거예요. 2조 3천억이 터지고 상한가. 이게 이제 정점. 그리고 눌리고 또 2조 원대 터지고 눌리고 그 다음에 거래대금 둔화되면 죽는 거예요. 그 흐름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SK바이오사이언스든 두산중공업이든 똑같습니다. 여러분들 계좌 싹 까고 검사해 볼까요? 여러분들 물려 있어요, 힘들어요, 어려워요. 대형주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사랑하는 IT, 삼성전자, 하이닉스 똑같아요. 변동성이 나오는 거는 거래대금 터졌을 때 나오는 겁니다. 거래 대금을 보는 거예요. 거래량이 여기보다 여기가 적죠. 월등히 적죠. 근데 거래대금은 어때요? 여기하고 비교했을 때 거래량이 이렇게 적은데도 당연하지. 주가가 올라갔으니까. 상한가가 2015년 6월부터 30% 플러스 마이너스 30%로 바뀐 거예요. 그렇게 되면서 변동성이 그냥 막 하루에 30%씩 올라오고 막 상한가 랠리가 나오다 보니까 주가가 상상을 초월하게 올라가니까 거래는 둔화된 것 같지만 거래대금 터져 있죠. 그럼 우리가 교과서적으로 배우는 건 옛날부터 거래량이 터지면서 고점을 넘겨야 된다는데 거래량 안 터졌는데 고점 넘겼잖아. 이거 어떻게 설명할 거야? 매집이 돼서 그래. 확 그냥 막 그냥 이걸 누가 매집을 해? 변동성 거래지. 결국은 거래대금이 터져 있는데 거래대금 어떻게 됩니까? 없죠. 죽는 거예요. 한번 반짝하죠. 그때 빼고 죽는 거예요. 아난티 봐보세요. 똑같아. 2018년도 정확히 날짜도 아니죠. 2018년 12월 11일 날 아난티가 폭등을 합니다. 아난티 주식수가 8,600만 주. 왜 이렇게 기억을 잘하냐고? 여러분들 소중한 자산 들어가는데 주식수 윤정도가 뭘로 들어갈까 봐 이때 얼마? 12,000원 수준 갭상승에 갭상승에 12,000원 수준으로 움직임이 나오면서 흘러간 거예요. 이때 아난티가 2019년 1월 달까지 해서 거래대금 최상위 계속 놓여져요. 그러면서 그 수익 다 잡아내는 거예요. 11,650원, 11,650원에 이날 들어갔을 겁니다. 막 갭상승 12%인 거예요. 그러고 나서 3만 원대까지 올라오죠. 그러고 나서 이런 똑같은 흐름 나와요. 장기적으로. 근데 많은 분들이 이런 데서 사. 야, 경력주예요. 진너졌어요. 아난티. 또 두산중공업. 또 SK바이오사이언스. 또 옛날로 따지면 시젠. 여기서 납폭가더라고 사 또. 결론적으로 휴마시스 22일 날 상한가 가는데 시젠이 2조 3천억이 아니라 700억 터지면서 500억 터지면서 7%인가? 결국 그 다음날 월요일 날 깨지죠. 마찬가지예요. EDGC 얘 이게 7천억 터진 거잖아요. 7천억 5월 14일 날. 이거 얘 어떻게 했어요? 7천억 터지던 EDGC가 5월 14일 날 작년 5월 14일 날 휴마시스 움직였다고 잠깐 반짝하는데 거래대금 7억. 죽는 거라고. 거래대금 없으면 그냥 끝나는 거예요. 거래대금 없다고 주가가 하락한다 그러진 않아요. 다만 거래대금이 없을 때는 캔들의 크기가 작아진다. 근데 비이성적으로 거래대금이 없을 때 끌어올렸던 종목은 거래량 아니라 그랬어요. 더 적죠. 거래대금요. 월등하단 말이에요. 비이성적으로 거래대금이 터지고 움직였던 종목은 그 거래대금이 없어지는 순간 매집이고 나발이고 그거 어딨어 이게. 죽는 거예요. 고점 대비 60%, 70%, 80%. 근데 회복할 수 있는 가능성은 없다는 거죠. 넵튠오믹스 이날 휴마시스 상한가 간 날 6%가 올랐나? 500억인가 400억이에요. 거래대금 이게 4천억, 5천억 터지던 게. 거래대금 없으니까 어떻게 죽는 거라니까.
결국은요, 수전택 얼마 67억인가 터졌어. 거래대금 5천억 터지던 애가 저기서 일자별 기준에, 이거 주봉이긴 합니다만 일자별 기준에 결국은 거래대금이 없으면 안 된다. 분명히 8월 2일 날 월봉을 보여드리면서 자, 이 윗골이 달린 부분을 전부 감싸 안고 돌리고 신고가, 아까 예쁜 공대님이 신고가 나왔어요. 문나님이 이거 19만 3천 원인데 20만 원까지 갈까? 이날 기준에서 2일 날 기준에서 15만 원대 기준에서부터, 응? 그러고 나서 저 양봉 크기 보세요. 저기 고점 넘겼다고 했던 이 양봉 크기 보세요. 양봉 크기 보세요. 근데 결론은 뭐예요? 거래대금 상상을 초월하게 터진단 말이야. 근데 이게 잘 안 보이시죠? 이제 넘기면 보입니다. 어제 말씀드렸잖아. 거래대금 없으면 안 된다. 운 좋게 빠져나왔다? 윤정도 잘난 체 좀 할까? 이걸 운 좋게 빠져나왔다고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하고 있어. 우리 여기서 마지막 이거 이 수익 다 잡아내고 8월 10일, 8월 17일 수익 다 잡아내고 여기서 왔다 갔다 하다가 그러다가 도저히 안 되겠더라고. 왜? 거래가 도저히 안 나와. 나올 듯 안 나와. 전량 정리 끝. 그랬더니 요자락에서 이거 낙폭 갔는데 사도 되나요? 안 됩니다. 여기서는요. 일단 여기서 이제 상승 이탈 확인형 또 이렇게 해서 추세 강화의 흐름이 나오는데 거래대금이 2천억은 넘기더라도 이런 거래대금이 나오지는 않는단 말이죠. 지금 4조 원씩 나와 하루에 1,400만 주 터져요? 100만 주잖아. 1,400만 주가 아니라. 그러니까 회사가 좋다 나쁘다가 아니라 거래대금 없으면 빠져나와. SK바이오사이언스 8월 달에 먹었으면 됐어. 그리고 지금 거래대금 터지는 카카오게임즈, 두산중공업, 에코프로, LNF 뭐 이런 쪽이 터져. 그럼 이제 그때 들여다보는 거야. 오늘 LNF 강세를 뗐지만 매수엔 안 낸 이유가 예전 고객분들이 물려있어요. 그거 무슨 상관이 있어. 새로 오신 분들 사면 되지. 올라갈 거면. 그런데 거래대금이 요 정도 수준 갖고는 안 돼. 더 높은 가격을 사더라도 더 터지는 게 보여줘야 돼. 터져서 이제 완전히 2차 전지로 다시 넘어온 건가? 이게 확인돼야 돼. 안 그러면은 SK바이오사이언스 봐봐요. 거래대금이 중간에 한 번씩 움직여주면 이거 거래대금 좀 수반되는데 넘어온 건가? 아니야. 여기는 택도 없잖아. 두산중공업 좀 더 보겠지만 거래대금이 터진 거죠. 카카오게임즈 터진 거예요. 그래서 보는 겁니다. 위메이드 오늘 두들겨 맞았지만 위메이드 지금 계속 거래대금 터졌죠. 그래서 보는 거예요. 3억 계좌에서 1억을 출금하셨는데 언제 날짜 정확히 보세요. 9월 28일입니다. 문나님이 5월 23일에 가입했으니까 4개월 만에 3억짜리 계좌에서 SK바이오사이언스, 데브시스터즈 등으로 1억 9천 수익 내시고 그 다음에 29일 날 계좌 캡처에 올려주신 게 있어요. 거기에서 롯데정밀화학을 또 차익 실현을 하셨어요. 그렇게 해서 2억 1천만 원이 수익이 난 거야. 3억 계좌에서 4개월 만에 70%. 근데 희한하게 롯데정밀화학을 어제도 꼬리 달렸잖아요. 그러니까 배운 그대로 윤정두가 롯데정밀화학 사세요도 안 했고 윤정두가 꼬리 달렸으니까 차익 실현 하세요도 안 했어. 중간에 물어보실 때 꼬리 달렸으니까 차익 실현 하십시오 했더니 벌써 차익 실현 했어요 하고 계좌를 또 올렸어. 보여드릴 거예요. 그랬더니 희한하게 롯데정밀화학 문나님이 차익 실현만 하면 그 다음날 희한하게 조정. 농담하는 게 아니라. 응? 날짜 나중에 봐보세요. 그래서 SK바이오사이언스 따블라 때문에 차익 실현하고 재편이. 꼬리 달리면 차익 실현하고 재편이. 8월 10일 날 상한가 찍었지만 꼬리 달리면 차익 실현하고 8월 17일 날 재편이. 그런 기준에서 수익이 난 겁니다. 서브 계좌고 또 LNF 시가총액 3위까지 올라온 LNF에서 또 데브시스터즈 시가총액 조 단위가 넘는 종목에서 더블 수익. 크래프톤 시가총액 뭐 장난 아니죠. 마찬가지로 롯데정밀화학 이날 정확히 9월 29일인데 봐보세요. 9월 29일 다음 거래일 날 롯데정밀화학의 조정이 심하게 나옵니다. 농담이 아니고. 와 귀신 같아. 그러고 나서 위메이드인데 위메이드가 10월 달 수익이죠. 이것도 차익 실현 재편입, 차익 실현 재편입. 이때 10월 26일 대비해서 오늘 두들겨 맞기 전까지 얼마? 추가적으로 지난주에만 40%, 이번 주에 폭등 20만 원 수준까지 올랐잖아요. 19만 9,100원까지. 그 수익을 다 낸 거예요. 롯데정밀화학은 어제 차익 실현하셨죠. 오늘 롯데정밀화학 5% 조정. 그렇게 수익을 내니까 이렇게 교육 자료를 노트에 붙여서 스트링 노트에 붙여서 공부를 이렇게까지 하시는 거예요. 공부를. 응? 무한수익님 마찬가지시고 응? 다른 분들 남경 선생님 또 이런 분들처럼 여러분들도 수익 내셔야죠. 누가 손글씨를 이렇게 쓰시겠어요?
그리고 이제 혹시라도 우리 이제 VVIP 방과 이제 스페셜 방, VVIP 방은 좀 덜 그런데 왜 그러냐면 오래 계신 분들이 또 월증이 많으시고 스페셜 방은 이제 8월 17일 날 오픈해 드렸잖아요. 8월 10일 날 오픈해 드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잘 모르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서로 조금 예의를 많이 잘 갖추셔야 돼요. 정확히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직원분들이 JDI라고 다 앞에 써 있어요. 응? 직원분들이 채팅방 안에 다른 분들 필명을 갖고 계신 뭐 예를 들면 주리 달리자 선생님이나 다른 분들 같으신 경우에 필명이 있잖아요. 그럼 전부 우리 직원이 아니야. 어디서 이상한 거 배워오셔가지고 이거 뭐 알바 아니야? 알바생 아니야? 이 직원 아니야? 뭐 이러신다. 그거 불법이에요. 그 한국경제TV도 그런 애들 많아요. 뭐 이상한 애 있잖아. 목소리 이상한 애. 그 직원들이 맨 막 수익 계좌 고객분들이 올려주는 것도 아니고 그냥 텍스트로 7천만 원 먹었어요. 뭐 3천 원 도박장이에요, 여기가? 그렇게 해서 마케팅 하는데 우리는 그런 건 절대 없어요. 불법입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서로 우리 정의원님들 또 무료방에서도 당신 뭐 알바생이야? 당신 직원이야? 익명 공간이라고 함부로 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좀 이렇게 하시면 돼요. 띵동 소리 나는 거 이렇게 하시면 키워드 됩니다. 이거 도움 주시는데 이상한 거 하시면 안 되잖아. 그죠? 그리고 자, 그렇게 해서 이렇게 이제 공부들 하실 수 있는 수익을 내셔서 내가 재밌어서 수익 내시면 재밌으니까 공부하실 거 아니에요. 우리 키루스 선생님도 주식하시는 이제 4년 되신 거죠? 작년에 이런 계좌 수익 스스로 매매하셔서 이제는 윤정도의 도움도 필요 없으실 것 같아요. 왜? 종목도 잡아내실 수 있고 다 하실 수 있으니까. 자, 여러분들께 말씀드립니다. 네이버에서 윤정도를 검색하시면요. 홈페이지로 찾아오실 수가 있어요. 홈페이지로 찾아오십시오. 그럼 지금 이벤트를 하고 있어요. 1+1을 하고 있습니다. 1+1. 그렇게 해서 가입하신 분들은 아까 말씀드린 교육 자료와 매직 계산기를 싹 다 드립니다. 1+1이에요. 한 달 더 드려. 교육 자료 싹 드려요. 수익이 목적이시죠. 수익이 목표잖아. 내일 아침 당장. 아니 농담하는 게 아니라 오늘 같은 날 두산중공업, 카카오게임즈, 지난주 이번 주에 위메이드, 어제 에코프로 또 에코프로 VM, 오늘 추가 폭등 그 수익을 잡아가시란 말이에요. 다시 보여드릴게요. 오늘 기준에서 이제 6+5입니다. 6+5 해드릴 테니까 이벤트 기준에 VVIP 방은 그리고 스페셜 방은 이렇게 스페셜 방은 이제 문자 나가고 동영상 올려드리고 포트폴리오 짜드리고 근데 이제 조금 더 장이 좋아지기 시작하면 스페셜 교육방은 말 그대로 교육 위주에서 기준 잡아드리는 거고 그 다음에 라이브 방송은 VVIP 회원방은 08시 30분부터 16시까지 방송을 틀어놔요. 그리고 거의 방송을 쉬지 않고 해드려요. 장중 실시간 계속. 왜냐하면 뭐 두산중공업이다. 외부에 계신 분들도 계시니까 문자 보내드리죠. 10분에서 20분짜리 동영상 찍어서 계속 올려드려요. 두산중공업 이렇게 대처하십시오. 차트 잘라서 올려드리고. 왜? 조금 이따가 들어오신 분들도 계시니까. 라이브 방송으로 오십시오. 수익이 목적이시니까. 전화 일로 하시고 내일 아침 돼서 막 정신없게 움직이지 마시고 지금 딱 오셔서 나 내일 아침 당장 윤정도랑 같이 갈 거야. 이걸 하시란 말이에요. 빠르게. 자, 에코프로 BM이나 이런 쪽 빨리 넘깁니다. 그냥 쭉 넘길게요. 왜냐하면 내용이 같으니까 쭉 넘기고 쭉 넘깁니다. 쭉 넘겨서 이런 그 기준에 실적 부분이 주가에 반영이 돼 있냐 했을 때 반영돼 있습니다. 10조 원 수주 공시 반영돼 있습니다. 10조 원 3개년도 쪽에서 들어가는 매출이에요. 1년에 3조 3천억. 그것도 반영돼 있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그러면은 전략적인 부분, 기술적 분석에서 들여다보는 거예요. 캔들 기준에 조금 전에 상승 때 확인형, 그리고 이번 주 기준에 현재, 오늘 기준에 샛배령, 어제 기준에 상승 때 확인형, 그리고 오늘 갭 상승의 흐름, 그렇다면은 매매 원활하신 분들은 들어갈 수 있는데 다만 거래 대금이 지금 어떻게 됐어요? 윤정도 입장에서는 이 거래 대금을 더 확인하고 싶다는 거예요. 이렇게 떠 있지만 이 고점을 넘기는 흐름에서는 이 거래량, 거래 대금을 확인하고 싶다. 그래서 조금 다소 제한적으로 전략을 잡아드리는데 추가적으로 수급이 들어오면 지금 이제 우리 방에서 예쁜 공대님이 게임에서 다시 2차 전지로 가나요? 그게 확실시 되려면 거래 대금이 오늘 에코프로 BM, LNF가 두산중공업, 카카오게임즈 밑에 혹은 그 위에 거래 대금 형성돼 있었어야 돼요. 그렇지 않았죠? 아직까지는 조금 더 봐야 된다. 그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도 전량 차익 실현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11만 5,400원 편입 단가를 드렸지만은 11만 3,500원의 편입의 기준이 문자가 잡힐 수 있었고요. 또 한 가지는 저쪽 기준에서 어떤 거 개장초 기준에서 여러분들이 개별 매매 기준 또 라이브 방송에서의 기준에서는 10만 5천원 전후에서부터도 어제 들어갈 수 있었다. 그러고 나서 오늘 이제 12만 1,500원 기준에 좀 차익 실현을 잘라드린 거고요. 그리고 계좌 수익 부분들 이제 뭐 예전에 주린이 달리자 선생님, 뭐 또 우리 문나 선생님, 뭐 재순이 선생님 전부 에코프로 BM, 에코프로 HM 가지고 이 수익을 잡아낸 겁니다. 여기도 빨리 넘어갑니다. 어차피 이제 내일 기준에 추가적인 변동성 나올 때 눌림목 있으면 더 좋죠. 우리 이제 오늘 전량 차익 실현을 잡아드렸으니까. 그리고 나서 지금 뭐 1,870만 주에 에코프로가 1,870만 주. 예전에 2,200만 주였거든요. 그 1,870만 주인데 하루에 뭐 2%에 달하는 매수세가 막 유입됐단 말이에요. 언제부터? 10월 29일부터. 그러니까 그러한 흐름 감안해서 대처를 할 겁니다. 프로그램 쪽부터 보고. 그래서 매집이 어제 같은 경우에 프로그램 순매수 1위, 거래대금 4위 뭐 이렇게 형성돼 있었기 때문에 12%에도 따라붙을 수 있다. 최대 15%까지니까 1조 이상짜리 종목. 그렇게 기준을 좀 설정을 해드렸습니다. 근데 이제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도 그냥 막연히 들어가는 게 아니라 거래대금이 살아났다, 실려 있다. 거래대금이 터졌기 때문에 기준을 설정할 수 있다. 그 기준을 잡아드리고 그 기준을 설정해 드린 거예요. 그래서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 추가적인 변동성 이런 부분들을 추가적으로 우리가 더 들여다볼 겁니다. 염두에 두시고 결국 어제 이제 40만 주의 프로그램 매수가 들어오면서 오늘 추가 강세를 준 거죠. 그럼 힌트를 보시면 힌트. 두산중공업과 카카오게임즈가 오늘 꼬리는 달렸지만 결국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어마어마한 수급이 뒷받침되어 있기 때문에 금요일 날 시장이 어지간하다면은 그들은 그 꼬리를 감싸 안으로 다 치고 올릴 겁니다. 그때 차익 실현하죠? 아니에요. 그때 뭐 추가적인 변동성 부분 볼 거고 에코프로 같은 경우 이 거래량이 앞전에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거래량의 기준이었다는 거를 잡아드렸어요. 또 캔들, 변형세배령, 뭐 상승 장악형, 상승 잉태 확인형 뭐 이런 식의 기준으로 다 캔들 기준이 형성돼 있었다. 캔들 교육 자료 무료로 다 받아내십시오. 다시 알려드려요. 네이버에서 윤정도 검색하시고 홈페이지에 오셔서 1+1 상품에 교육교재 드릴 때 이거 지금 550만 원을 판매하고 있는 거예요. 쿠팡에서. 드릴 때 수익 내시고 언제까지 저한테 의지하실 거예요. 수익 내시면서 수익은 이쪽에서 내고 있고 공부 열심히 하셔서 독립하셔야지. 독립하셔야죠. 독립해서 전문가 활동까지 하고 있는 전문가 친구들 많아요. 카카오게임즈의 평균 단가가 우리는 93,300원이에요. 굉장히 높습니다. 지금 사실상. 그죠? 86,800원부터도 계속 들어갔죠. 문자는 이런 식으로 나갑니다. 84,000원에도 이제 편입 기준이 어제 설정이 됐었고 또 82,000원 구간도 그렇고 오늘 쫙 뻗어 올라갔다가 내려올 때 차익 실현 뭐 잡아드렸어야 되는데 그것이 옳죠. 근데 오버슈팅이었으면 꺾일 때 무조건 차익 실현합니다. 근데 오버슈팅 인식을 하는 게 아니고 올라갔다가 미끄러져 내려올 때 프로그램 쪽에 좀 아쉬운 부분이 있지만 프로그램 이외의 수급이 들어오는 것이 추정치가 나온다. 전일 대비해서 강세 유지되고 있다. 그 기준에 그렇다면 평균 단가보다 아직은 위에 있으니 어떻게? 다음 날 이 길을 보자. 그 마감 이후에 봤더니 수급이 추가적으로 수급이 유입된 모습이 확인됐다는 거죠. 결국 이제 카카오게임즈도 내일 거래량 기준이 내일도 많이 터질 필요 없어요. 500만 주씩만 터지면 돼요. 5천억이면 충분히 시초가 대비 5에서 7% 움직임이 나올 수 있습니다. 5천억 이상 1조까지 가면은 시초가 대비 10% 수준의 변동성까지 기대할 수 있는 거예요. 매매가 원활하신 분들은 뭐 차익 실현도 단행하시고 마음의 평화님 14% 수익이시고 6% 수익이신데 차익 실현 단행하신 거죠. 매도 사인은 없었어요. 근데 이제 위메이드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14%. 손실이 크시단 말이에요. 왜? 윤정부가 전략 제대로 못 잡아드려서. 어제 같은 경우 차익 실현 일찍 잡아드렸어야 되는데 윤정부가 어제 조금 무리수를 더 버렸죠. 어찌됐건 카카오게임즈의 라이온하트 스튜디오 인수 부분 이런 부분도 상당한 재료 인식이 잡힐 수 있습니다. 실질적인 실적 개선 폭에. 그렇게 해서 내일 기준에 별거 없어요. 500만 주 거래가 터지고 양봉인지만 확인하십시오. 그리고 VVIP 회원님들은 뭐 문자 사인 기다리시면 되는 거고. 아시겠죠? 그리고 빨리 넘깁니다. 두산중공업도 봐야 되니까.
개별대응 목표주가 이런 자료도 VVIP 회원님들은 자료 주세요. 무료 회원님들도 자료 주세요. 자료 받으시고 VIP 회원님들은 동영상 녹화 다 보시면 되고 이 보실 때 이제 이 두산중공업의 기준인데 이렇게 거래 없이 움직일 때는 뭐 들여다보지 않는다. 이건 뭐 개별 매매 기준 들여다보지 않는 게 아니라 개별 매매. 여기서 거래가 이렇게 수반되고 움직임이 나올 때 기준을 들여다본다. 이 거래량을 넘칠 것이냐라고 설정이 됐대. 이게 장중의 기준입니다. 96,800원일 때. 이럴 때 안 들어간다는 거죠. 이럴 때. 거래량이 없을 때. 결론적으로 거래량이 터져야 변동성이 나온다. 프로그램 쪽에서는 내리 매도가 있었지만 개인들이 오히려 물량을 뺏겼다. 프로그램 쪽에 매도가 있었지만 원체 기간이 세게 들어와서 오늘도 결국은 기간이 다잡아 끌어올려줬죠. 그렇게 해서 카카오게임즈 이런 흐름 속에 오늘 기준에 윗꼬리가 이따시만큼 달렸지만 상승 장악형의 흐름에 갭을 유지하고 있고 주봉상의 거래대금이 앞전의 거래대금인데 정점 인식이 잡히냐라고 한다면 여기서 수급이 꺾였어야 됩니다. 아니라는 거죠. 그럼 내일 보고 다음 주까지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마지막이 아닌데 두산중공업 봐야 되는데 위즈익 스튜디오 같은 경우도 38,000원 잡아드렸는데 그 이전부터 편입이 가능하신 그렇게 해서 위즈익 같은 경우에 오늘 거래량이 좀 아쉬워요. 개별 매매뿐이 안 돼요. 근데 원체 프로그램 많이 들었어요. 4천만 주, 400만 주, 죄송합니다. 47만 주 이상, 50만 주 수준의 프로그램 1%가 넘는 그런 매수가 들어온 겁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이 흐름에서 5분봉 보시면요. 요때 들어온 프로그램 대비 주가 밀렸는데 프로그램에서 수급이 더 들어와. 주가 밀렸는데 수급이 더 들어와. 그러고 나서 이렇게까지 돌려놓은 겁니다. 어마어마하게 들어왔어요, 수급이. 그럼 내일 일단은 움직임이 일단 긍정적일 수 있을 걸로 추정을 한다는 거죠. 왜? 프로그램에서 장난 아니게 들어왔어요. 평균 단가도 꽤 높습니다. 이 전략은 내일 동영상 다시 올려드리고 시간이 없으니까 두산중공업 잡아드리면 5월 26일 9시 10분에 얼마? 15,350원부터 들어갑니다. 명확하게. 그렇게 하고 10월 14일부터 계속 뭐 문자 사인 보여드리면 뭐 할 거야? 22,800원부터 해서. 2만 원 넘길 때부터 해서 거래 터지는 날부터 해서 들어간 거죠. 그 뭐 22,000원, 23,000원 계속 거래가 유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주가가 눌리더라도 거래대금이 10위 안에 5위 전후에 놓여져 있기 때문에 주가가 눌리더라도 뭐 폭락이 오는 게 아니니까 주가가 눌리더라도 거래대금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계속 매수자예요. 뭐 어제까지도 어제 갭상승 25,800원 갭상승 나왔는데 동시효과 기준에 26,000원 이런 경우가 드물어요. 26,000원 편입 그러거든요. 거래가 터지고 갭상승입니다. 근데 무지하게 두들겨 맞았어. 그 두들겨 맞을 때 신규 편입자 분할 매수. 왜? 기존 고객분들은 23,100원에 일단 가지고 계시고 나중에 들어오신 분들도 뭐 24,000원 수준? 그리고 오늘 하루에 20%다 채워드렸어요. 오늘 하루에. 오늘 하루에 20%다 채워드린 가격이 그 가격이 평균 단가가 25,800원이야. 오늘 들어갔으면 뭐 다 위에서 살 수밖에 없잖아요. 25,800원이 평균 단가입니다. 종가가 뭐 26,000원이 수익이다. 그게 뭐 수익이야? 우린 그걸 목적으로 들어간 게 아니잖아. 그 이상의 흐름을 보고 들어간 거죠. 차익 실현은요. 오버슈팅이 나와야 차익 실현할 거 아닙니까? 오버슈팅이 나와야. 이게 어제 문자야, 어제 문자. 결론적으로 오늘 문자겠구나. 오늘 문자. 하여간에 결론적으로 두산중공업의 5월 26일 이후에 누구보다 강력하게 매매 사인을 잡아드렸고 여러분들은 그 이상의 흐름에 미련을 두고 있을 때 우리는 그 고점에서 전량 차익 실현 3만 원의 기준. 그리고 32,000원 찍으니까 많은 분들이 좀 아쉽지만 만족해요. 근데 결국은 그게 최고점이 된 거죠. 3만 원이. 32,000원 찍고 밀렸잖아요. 13,000원부터. 13,000원에서 32,000원. 그리고 3일 만에 23,000원. 근데 3만 원에 다 전량 차익 실현했어. 귀신 아닌 이상은. 근데 운이 좋아? 아니지. 고점 대비 꼬리가 어마어마하게 달렸기 때문에 32,000원 찍은 날 고점 대비 꼬리가 어마어마하게 달렸기 때문에 오늘 기준에서는 어떻게 해요? 요게 이제 그 일봉상의 기준인데 조금 이따 우리 직원분이 올려주실 거예요. 이게 일봉의 일봉, 이게 주봉. 샛별형 이후에 뭘 올려줄 거냐면은 두산중공업 전략 잡아드린 동영상이 있어요. 길게 잡아드린 동영상이 있을 거예요. 장중에 올린 거 말고 야간에 이거에 대해서 하나하나 설명드린 게 있어요. 그 동영상 보시면 두산중공업뿐만이 아니고 이런 종목군들의 그러니까 이러한 수익을 내고 싶은 거 아니에요 지금. 많은 분들이 어디서 들어가면 이런 데서 못 들어가. 이거 들어가겠어요? 여기서 거짓말쟁이들 뻥치고 있어요.
이걸 들어가겠어? 이럴 때 들어간다니까. 이럴 때. 이렇게 엄청난 변동이 나올 때 아우 지금이라도 사야지 이렇게 들어가. 그러고 나서 야 대박 냈어요 그런다고. 기술적 분석 하나도 못하는 거야. 이런 데서 들어가 놓고 대박 냈어야 한다고. 여기서부터 야 더블 얼마 22,000원부터 32,000원이니까 50% 수익 났어요. 근데 여기서 차익 실현할까? 더 갑니다. 더 갑니다. 하지. 100만 원 갈까요? 막 그러지 막말로 진짜. 거래대금 이런 거 하나도 안 봐. 이게 정점의 거래대금인지도 안 봐. 이날 고점 대비해서 11,650원 대비해서 장중에 7% 빠져. 장중에 7.2%. 근데 차익 실현 안 해. 그러니까 이런 운봉 두들겨 맞고 3일 만에 23,000원까지 내려오는 거예요. 요 23% 올라온 날 윗꼬리가 이렇게 달리는데 차익 실현 안 합니까? 전량 차익 실현이죠. 이날도 마찬가지예요. 31,600원 찍고 7% 빠지고 그리고 종가가 32,000원 된 거예요. 그럼 저기서 팔았어야 돼. 안 그러면 이렇게 못 파는 거야. 안 그러면 여기서 어떻게 팔아? 그럼 위메이드는 왜 못 팔았니? 그러니까 말이에요. 두산중공업 왜 못 팔았니? 카카오게임즈 왜 못 팔았니? 말씀드렸잖아. 오버슈팅의 인식이 이게 27%란 말이에요. 13조까지 올라온. 오버슈팅이라고 우리는 명확하게 기준 짓고 이날 23% 올랐어요. 오버슈팅이라고 명확하게 규정 짓고 있는데 꼬리가 이렇게 달리면 전량 차익 실현. 그리고 이날 다시 사면 되잖아요. 이날 다시 사면 되잖아. 그 미련을 못 버리니까 이런 운봉에 맞는 거예요. 3일 만에 23,000원 내려옵니다. 32,000원짜리가. 나머지 종목 두산중공업 지금부터의 흐름에서도 카카오게임즈 지금부터의 흐름에서도 정점인식 거래대금으로는 두산중공업 2조 이상, 카카오게임즈 1조 5천억 이상 그렇게 형성이 되고 음봉이나 꼬리가 달리면 하루의 변동성 막 15% 20% 올랐다가 음봉이나 꼬리 달리면 그때 전량 차익 실현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도 뭐 12%니까 13조짜리 차익 실현 기준도 잡을 수 있지만 프로그램이 워낙 빵빵해. 그리고 우리는 그걸 오버슈팅으로 안 보겠다는 거죠. 응? 거래대금이 지금 제대로 빵빵하게 터지고 움직여주는데 왜 그거를 지금을 정점이라고 인식을 해요? 앞전 거래대금이나 앞전의 흐름을 넘어서질 않았는데. 그래서 매일매일 이렇게 잡아드리고 매일매일 계상치 올려드리고 근데 무료로 이렇게 들으셔봐야 신뢰가 없잖아요. 그리고 다 생각한다면 야 나도 두산중공업 샀거든. 마지막에 차이가 나는 거예요. 아까 보신 SK바이오사이언스의 마지막 두산중공업 32,000원에서의 마지막 그 마지막에서 차이가 나는 겁니다. 그리고 누구는 전량차익 실현 재편입인데 위메이드 우리 전량차익 실현 재편, 전량차익 실현 재편, 전량차익 실현 재편, 전량차익 실현 재편입이야. 위메이드는 그죠? 근데 자칫 그냥 쥐고 갔더니 들고 갔더니 계속 올라가더라 하다가 잘못 꺾이게 되면은 SK바이오사이언스처럼 36만 원에서 21만 원까지 또 두산중공업처럼 32,000원에서 3일 만에 23,000원까지 한국 BNC처럼 7만 500원 찍은 종목이 일주일 만에 21,550원처럼 낭패를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멘토의 역할입니다. 고점에서 막 차익 실현 문자 쌓인 3통, 4통, 5통씩 보내는 것이 그게 멘토의 역할입니다. 또 편입할 구간에서는 오늘 같은 날 4통, 5통씩 문자 보내면서 비중 꽉 채우십시오. 단계별로. 아시겠죠? 그래서 이런 캔들 부분도 같이 보시고 일본 기준의 흐름 보시고 지금 오늘 차트가 이제 좀 뭐 나오면 좋겠는데 왜냐하면 차트 보고 설명을 마지막 드리려고 하니까 시간이 없어요. 또 10시 방송 또 나가야 되잖아. 그래서 11월 4일 주봉입니다. 거래가 어때요? 수반돼 있죠. 이 정점의 거래량이 터져 있나요? 정점의 인식이 잡히려면 정점 거래량과 함께 정점에 이런 캔들의 크기들이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흐름이 나오고 있나 지금? 이게 귀엽지? 이 귀요미지 귀요미. 이게 오버슈팅이 누가 오버슈팅이야 이런 걸. 기술적 분석을 어디서 배우신 거야? 이런 게 오버슈팅이라니 이런 게. 요자락이. 여기는요. 지금 오버슈팅이 눈으로 씻고 찾아봐도 27,150원일 때 찍은 건데 이게 오버슈팅이야? 그럼 생각한다니까. 그러니까 오버슈팅 아니야. 나 갖고 가야지 이러면서. 그 맨 마지막 자락에 이걸 못 자르면 이런 데서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냥 3일 만에. 그래서 멘토의 역할이 필요하다.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 빨리 전화를 하셔서 나 금요일 날 당장 내 계좌 좀 리셋 좀 하고 금요일 날 당장 진짜 이런 대단한 종목에서 어디서 사야 될지 그리고 이걸 사가지고 나 있는데 나 지금 이거 갖고 있어. 어디서 팔아야 될지 명확하게 잡아줘. 이게 어딜 봐서 오버슈팅이에요. 이게 어딜 봐서 엄청난 기회지.
근데 이왕이면 고점에 차익 실현하고 또 재편이 먹고 고점에 차익 실현하고 재편이 먹고 마지막 오버슈팅에 전량 차익 실현하고 도망 나오고 그러면 되잖아요. 그죠?